휴가 뒤 며칠 전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SG-321편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한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들었니? 근데 할아버지, 난기류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알았더라면 왜 너랑 이걸 얘기하고 있겠어? 뉴턴이 그거에 대해 얘기 안 했어? 뉴턴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은 4세기 전에 살았잖아. 할아버지, 당신을 보니까 그 사람과 나이 차이가 겨우 4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뉴턴과 잘 알려진 물리 원칙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것을 보지만 그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 나이 땐 포즈를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은 단순한 게 더 좋아. 따라서 당신이 탁자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천천히 탁자를 위아래로,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따라 움직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움직임이 갑작스럽다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 좌석에 두었던 물건들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물건들이 그곳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공중에서 계속 날고 있고 조종사가 공중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아니니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죠? 자, 당신이 달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수영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물을 통해 수영장을 같은 속도로 건널 수 있을까요? 이곳을 건너려면 물속을 걷거나 수영해야 할 것입니다. 물은 공기보다 훨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신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수영장에 들렀다 가나요? 할아버지, 눈치는 이미 채셨잖아요. 이제 퍼즐을 맞추기만 하시면 돼요. 당신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그것을 저를 위해 해주세요. 따라서 비행기가 밀도가 다른 무언가를 만나면 이미 높은 고도와 속도로 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저 더 고밀도인 물질은 뭐야? 공기보다 더 밀도가 높으면 저절로 떨어지지 않겠어? 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름은 비교적 밀도가 더 높아서 비행기가 구름을 통과할 때 항상 약간의 난기류를 겪게 됩니다. 또한 밀도가 다른 냉기와 온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때가 있어 비행기를 갑자기 어떤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구름은 항상 다양한 모양과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종종 비행기의 한 부분이 밀도가 다른 공기나 구름을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러한 지역을 통과할 때 약간의 진동을 느끼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항공 난기류의 원인들이 이것인가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이 원인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것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해가 바뀌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할아버지, 이 항공편의 경우 비행기가 12시간 중 10시간을 이미 비행할 상태여서 몇몇 사람들은 이미 매우 안일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뇌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한 수직 기류가 발생해 비행기가 갑자기 상승했다가 하락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불과 몇 초 만에 약 3,000피트에 달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간 총 차이가 아주 짧은 시간에 약 300층 건물 높이와 같았다고요. 네, 당신은 여전히 수학과 비유에 능한 것 같군요. 너도 나처럼 상식이 뛰어나다면 놀랄 거야. 만약 비행기가 추락했다면 왜 사람들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수납함에 부딪힌 것 같았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말은 비행기가 자유낙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려갔다는 뜻이잖아. 할아버지, 바로 이후에 싱가포르 항공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져 있을 때는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선장이 승객들에게 앞으로의 거친 날씨에 대해 경고했던 것 같다. 220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소수만 다치고 입원해야 했던 이유는 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방콕에서 승객들에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승객들을 인터뷰하지 못했을까? 알겠어요. 그건 이미 병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상황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직 기류가 있었는데 이는 싱가포르 항공이 최근 발표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순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으므로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직 기류가 비행기를 더 높은 고도로 올려보냈다. 모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더라도 마치 테이블이 갑자기 수직으로 들어 올려졌을 때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만 자유낙하를 하거나 누군가가 추가적인 힘으로 비행기를 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비행기를 아래로 밀면 그 비행기는 자유낙하가 아니면 마치 갑자기 팍자를 움직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자유낙하에서 자유가 모자기로 배치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계속해봐. 정확해요. 이제 비행기가 자유낙하를 하지 않으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지만 비행기가 급감하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리가 비행기 짐칸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 위에 수납장을 부딪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이다. 비행기가 아래로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승객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한 명이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었군요. 비행기에서 느끼는 흔들림은 차가 포토를 지날 때의 충격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하늘을 날며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비행 승객들에게 난기류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승객이 목숨을 잃은 경우 이 두려움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는 어때요? 손상을 입었나요? 아니요. 비행기는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그의 트윗 중에서 사람들은 절대 난기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상용 항공기 날개는 엄청난 굽힘을 견딜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난기류 또한 비행기가 소산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안전벨트와 관련해서도 정말 간단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착용하고 나서 비행 내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오, 네. 할아버지. 인생의 많은 것들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네. 저는 제 평생 동안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비행기는 분당 약 10에서 15km 위속도로 날아갑니다. 가장 맑은 날씨에도 그렇게 멀리 앞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조종사는 어떻게 앞에 난기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걸까요? 조종사들이 기상 레이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난기류가 보이면 미리 좌석벨트 착용 표시 등을 켭니다. 그렇다면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할 필요는 없겠네요. 어차피 조종사가 안전벨트 사인을 켤 테니까요. 물론 레이더가 앞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 섣부른 추측은 결론을 틀리게 만듭니다. 이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이번 것은 맞았지만 이전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난기류, 캣, 위경우, 기상 레이더로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가끔 난기류가 실제로 난기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네. 그리고 당신이 만약 머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비행 내내 헬멧을 쓸 계획이 아니라면 안전벨트를 꼭 매고 있어야 합니다. 오, 비꼬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해봐요. 난기류가 사람을 공중에 날려보낼 수 있다면 좌석 벨트가 날아다니는 서빙 카트를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나나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면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난기류가 발생할 때 서빙카트를 잠깁니다. 내 기억에 누군가 난기류는 항상 경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냉소적인 말을 선대가를 치르게 되었군. 무슨 생각을 했어? 질문에 답하는 거 잊지 마. 간단한 해결책은 서비스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로에서도 카트를 잠가두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고객 만족도를 낮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는 항공편을 탑니까? 서비스 시간을 단축한다는 건 서비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면 맥도날드가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승무원들이 평소 사용하던 통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 통은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수작업입니다. 일부 트롤리는 변형하여 디스펜서로 사용할 수 있어 승무원이 한 손으로 유리자를 들고 다른 손으로 단지에서 뜨거운 음료를 따르면서 화상을 입을 걱정 없이 한 번에 두세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 포장과 폐기물 처리도 신중하지 못합니다.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더 빨리 서비스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불만이실까요? 물론 아닙니다.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트롤리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항공사들이 제작사로부터 기본 형태의 항공기를 받아서 좌석 배열과 설치와 같은 내부 인테리어를 항공사 자체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든 통로에는 형광 스트립이 있습니다. 항공사는 복도에 가이드 레일이나 바닐 레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카트는 레일을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레일 자체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카트를 머리로 부딪혀 부서질 염려를 덜 수 있을 거예요. 오예. 터뷸런스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몇 개의 프리미엄 좌석에 짐벌형 삼축 모션 컨트롤 모터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카메라에서 충격을 줄이는 방식과 유사하게 작동하여 터뷸런스의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소시킵니다. 지금 당신은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때 얘기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할아버지는 모르셨지만 승객들이 난기류 속에서 다치는 이유가 뉴턴의 어떤 원리와 관련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